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쪽 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선 볼까요? 네, 의원님.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제외된 이제 편입 토지 이제 환매 대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매하면은 이제 민법상 매매 계약을 해제라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매매를 했다가 해제하는 환매하면은 이제 팔았다가 다시 또 되돌려받고 이제 이런 것인데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선형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요. 예. 예, 다시 이렇게 환매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 세입으로 2억 5,900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출로 뭐 중원금 지급 등을 감안해서 다시 2억 5,900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출을 그 세출은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았다가 예. 이제 내년도 사업에 네. 다시 네. 그 환매된 걸 다시 공사에 투입할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그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주무팀이라 이 도시계획과 안에 설치한 거죠? 네? 이 신속지원센터 네. 팀 신설을 예. 이제 주무부서라 이쪽에다 놓은 건가요? 왜냐면은 공동주택과의 재개발 재건축 네. 업무도 그 이제 거기 관련된 것도 여기서 같이 관할을 하시는 거죠?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안에 있는 거 말고 그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네. 통할해서. 예. 또 일반적으로는 그 이렇게 신속 지원이 필요한 게 재개발 업무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개발은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까지 정비하면서 하는 게 재개발이긴 재건축은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조성된 상태에서 건축물만 정비하는 게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주가 돼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인력 편성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배치하는데 이렇게 전혀 그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외부 전문가를 또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2명을 추가로 배치하면 어느 정도 신속 지원 업무가 그래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 배치라고 해서 시간 선택제, 나급 1명, 다급 1명 이렇게 두 분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어요. 예. 이분들이 와서 이 업무를 할 때 그만큼 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로 배치하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 채용하는데 네. 나급이면은 이제 이게 6급 상당이고 네. 다급은 7급 상당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줘서 이 충원을 하는 뭐 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그 이렇게 조직의 좀 위계상 이렇게 6급, 7급 이렇게 다 뭐 6급으로 배치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들 60은 더 충분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런 아니 이제 현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6급.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또 6급 상당을 전문가라고 그래서 경력직을 들여왔을 때 아, 네. 원활한 통솔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지금 어차피 같이 시간 선택제를 채용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또 급수 차등을 두는 게 또 맞느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35시간 근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업무 하시다가 이제 한 5시에 퇴근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 업무 공백은 또 고스란히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공무원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좀 될 것 같고 이왕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경력이라든지 그런 좀 전문가적 역량이 있는 사람을 또 뽑는 것도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팀에서 전부 다 또 6급 상당만 뽑았을 때 그런 위계상의 질서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본연이 볼 때는 조금 비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후자님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분들 그 신속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주민 설명회,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계상된 게 있어요. 네.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들이 신속 지원팀이 신설이 돼서 이제 조합장들 이미 이제 교육도 실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만 그런 이 재건축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굉장히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만 그런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합장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조합원들을 리드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이 교육이 1회당 몇 시간 계획 잡으신 거예요? 몇 페이지였지? 3시간 잡았습니다. 3시간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역량 강화 교육 사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역량 강화 교육 사회 교육에 대한 뭐 강의 계획 같은 거는 일단 뭐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기존에도 이제 한 번 했는데요. 네. 그런 그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적 역량이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것은 그 사례마다 그 법원의 판결도 틀려지더라고요. 뭐 지방법원, 고법, 대법까지도 이렇게 판결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례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이미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조합장이든 아니면 추진 준비위원들이든 그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뭐 고압당 얘기까지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하고 요거하고 주민 설명회는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민 설명회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교육은 조합장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그러니까 하고 주민 있어요. 설명회도 조합장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까지. 예. 근데 이전에도 이제 지난해에도 2023년 2년도에도 이 교육을 분연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합장님들도 교육도 하고 네. 당시에 이제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 진행이 상당 기간 이제 뭐 오래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합 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이제 청산까지 갈 때까지는 네. 상당한 많은 단계별이 있다.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장을 모아놓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추진 단계별로 이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회차 교육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추진이 준비를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종래에는 이제 청산에 대한 교육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 단계를 나눠서 세분화된 교육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그냥 옳으신 말씀이고요.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조합장 간담회 또 추진 준비위원회 그 단계에서 간담회를 2번 개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한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좀 더 네. 효과적인데 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뭐 청산 단계까지에 대해서 뭐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면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 교육도 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주민 설명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지금 현 단계에서의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게 좀 현실적인 거지. 그냥 전체 풀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야 네. 그렇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 예. 부장님께서 이제 이거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추진을 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단계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올려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예산에는 본 예산에 늘 올라왔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또 도시계획 시설 등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절차 중 주민의 의견을 청취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지역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이제 공고하는 네네. 내용을 이제 의무하고 있어서 네네. 저 그거에 대한 수수료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해마다 지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늘 22년부터 24년까지 본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럼 이 공고는 몇 월에 보통 진행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예.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뭐 토지 형질된 경우 10,000 이상, 건축물이 3,000 이상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네. 주로 저희들이 이 공고 수수를 편성했던 것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예. 내년도에는 이제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관리 계획을 새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거의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뭐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없을 것 지금 같습니다. 아주 국장님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나름 이제 계획은 있으셨겠지만 지금 말씀에서는 정말 이렇게 딱 없어야 확신이 돼야 이제 예산이 안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계속 이제 관리 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많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하시다가 절차나 이런 데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계획이 지금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쉽게 하실 수 있는 자료 있으세요? 네, 자료 드릴 수 있고요. 예, 예.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시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지 도교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본 예산은 편성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그 절차라는 것은 미리 수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년도에는 좀 관리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 뭐 5년마다 10년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는 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조금 이해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예. 그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으셨던 그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떻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 네. 부분을 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네. 설명도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네.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좀. 건설가 순 12보조금 조명팀의 세입이죠. 400쪽 좀 볼게요. 네, 의원님. 예. 이제 커플 프리지 유지관리 100%예요. 우리 구비는 없고. 그런데 그 이제 커플 프리지 하면은 저기가 맞나요? 그 대전천에 네, 그렇습니다. 중기호 다리 네. 그 옆에 있는 대전 그 은행동과 예. 동구청 거기를 예. 연결시키는 다리 그 다리가 커플 브리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데도 또 있나요? 본 의원은 거기 하나만 알고 있는데 커플 브리지는 그 다리만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자주 갔어요. 네. 그 다리를 한 번 더 건너도 가보고 우리 이제 지인들과 그 다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도 했고 네. 야, 과연 저 다리를 저렇게 만들어서 뭔 큰 효과가 있을까 또 예산 여기 한 30억 들어가서 이게 네. 한 30억이 들어갔는데 그 30억이 15억 국비 15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예, 2019년도에 아마 착공을 해서 한 1년 걸려서 뭐 다 만드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커플브리지 하면은 연결과 소통 또 만남의 광장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일반 시민들이 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커플들끼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 포토존도 형성하고 네. 예, 그런 좀 재미있는 테마를 목표로 시에서 이렇게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이제 세입으로 이제 1,4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 유지 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네. 뭐 저도 예전에 시 이제 도시 재생과에 이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옆에 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좀 시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니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우리 중구에서는 계속 냈던 걸로 이렇게 예. 예. 근데 시에서 그런 이 커플 브리지를 떠나서 일반적인 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이 정도 규모는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반 포괄적인 그런 업무 분장상에도 그 논리를 계속해서 중구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은 네. 예산은 시에서 다 내려주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조명이 커플브리지 시설 장비 유지비도 시비에서 조명에 대해서 800만 원이 좀 내놓은 게 있어요. 또 네. 그건 별도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1,400만 원 안에 세출 예. 부분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조명 등이 커플 브리지 자체에 대한 유지 관리와 예.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경관 조명 524등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까지 한꺼번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세출 부분에 551쪽을 보면은 요 지금 커플 브리지 8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세입 처리한 이 부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다 들어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조명이 보니까 524개예요. 네. 조명이. 예. 조명이 524개고 1년에 1,526원씩 들어가서 800만 원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올린 거죠. 예. 이제 이 정도 조명을 달았으면 이제 그 전보다는 많이 멋있어졌죠.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은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 예산이 들어가서 내려오지만은 우리 중구에서 우리 건설가에서 여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더 보강해서 시에다도 좀 이러이러한 점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좀 네. 알려주시고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예. 당초에 시에서 이걸 했을 때 그런 취지라면 예. 더 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명소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많아서 그렇죠? 시에서 추가 공사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예. 아직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 전문인들이 그 연인들이 그런 거기에서 좋은
장소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출 부분에 551쪽부터 551쪽에만 다 있죠. 주민 참여 예산, 문화일동, 유천 이동, 또한 유천 일동이 문화일동, 유천 이동, 유천 일동, 중천동 일원, 은행 선화동 일원, 보안동 설치사비요, LED, 네네. 다 LED죠, 전부 다. 네. 이 예산을 좀 봤을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저녁에 이제 이 보안등 같은 거는 야간에 보아야 되니까, 네. 야간에 네. 좀 어두운데, 우리 본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보안등을 이렇게 볼 때는 꼭 저녁에, 본 의원 역시 한 바퀴 돌아요. 저녁에 야간에. 네. 어디가, 낮에는 어디가 네. 캄캄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캄캄한 지역을 우리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이쪽이 어두우니까 네. 이쪽에 보안등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 설치를 해 주세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LED 보안등 다. 예산도 문화일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유천 이동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유천 일동은 2,200만 원, 중천동 1호는 3천만 원, 은행 산하동 1호는 5천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목이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가에서 사업비로 쓰여질 예산 같은데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가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민 참여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것을 돌려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일일이 저녁에 야간에 다니면서 이거 해주십시오. 여기 어두우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한 게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에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찾아서 주민 참여 예산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네. 우리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21세기는 밤과 낮에 좀 영역 구분이 없다는 그 학자들의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야간 경관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욕구라지 니즈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스스로 통합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떤 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런 주민 참여, 이런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 좀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데도 있을 테고요. 더 시급한 데도 주민 참여 신청이 안 됐지만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본 의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예산을 맞춰놓고 그 안에다가 예산을 잠깐만 껴넣어요. 그 예산을 네.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 그 예산 1년 예산안에 이런 2,200만 원, 5천만 원 이런 게 거기에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적 예산에만 맞추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은 건설가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능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사업맹세서 5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6페이지 그 볼라드 정비 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교통 약자 이동편의 시행 규칙 관련해서 이제 볼라드 정비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분이 볼라드에 넘어져 가지고 배상 책임도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예. 저희는 이런 사례는 없었죠. 예,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비규격 볼라드에 관련된 정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저희들 혹시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치 규정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하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저희들도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요. 예. 비규격 볼라드 119개소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규격에 맞게 신규 이제 설치한 바가 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또 뭐 최근에 하신 거는 없으세요? 22년도 결산서 보니까 한 360만 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시고 23년도, 24년도 없고 25년도에 또 이제 시에서 이 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이 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주다가? 예, 뭐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종전에 예. 그렇게 정비 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100%는 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제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이지만 거기에는 좀 노후되고 예전 방식으로 설치된 것까지도 정비하는 의미가 포함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이 관내를 돌다 보면은 최근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구청 앞에, 그다음에 이 중교로거든요. 예. 거기 볼라드 한번 보셨어요, 상태? 네, 봤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 뚜껑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뚜껑도 뚜껑이지만 그게 쓰레기통이지 볼라드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3년을 그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은성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들이 생활 인구를 늘린다, 뭐 관광객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나다 보면서 볼 때는 이게 그 도시의 이미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훼손돼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옆으로 누워 있고, 그 중구청 앞에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 훼손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지금 몇 달째, 그게 몇 년 된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째 그냥 있어요. 중구청 앞에 횡단보도에 U자 말고 휘어져서 그냥 누워 있는 거 식사하러 가시면서 못 보셨어요? 지금 이 4천만 원 예산을 갖다가 전부 전수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교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비 부담을 하시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규격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LED 관련된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제 이제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의원도 아쉬운 부분은 이게 17개 동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셨다가 하면은 지평부 쪽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교체 작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본 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내년에 지금 요번에 신청 안 한 이 동들은 또 내년에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네. 도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닥 등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 단골 그 메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그 시설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이 볼라드 문제랑 이 조명등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 건설과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 환경 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그거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 매일 순찰일지 쓰시고 운영하고 그 동해 동장들이 반장이 돼서 같이 순찰하면서 이런 거 파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본 의원님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게 순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하나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순찰만 하는 거지, 형식상. 그 순찰을 하는 목적이 그냥 이 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는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건 내지 100여 건의 그런 순찰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덕환 의원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깊이 이렇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땜빵식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즉시 처리하는데 굉장히 그게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안 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할 테니 불필요하게 동에서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불쑥불쑥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사후에 그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잘 살펴주시고요. 네. 우리 그 정생동 답적골 소하천 그거 공사 시공 포기 해가지고 중단이 됐었는데 그거 네. 착공 들어갔어요? 12월 착공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도난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그분들하고 정산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1억 6천 정도를 저희가 다시 이제 받고, 또 기존의 잔여 예산 1억 6천 정도면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초에 이제 아주 조기에 이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네. 그
기존의 시공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타결을 하고 정산까지 마쳤는데 새로운 업체는 지금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고 있어서 아직은 선정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못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는 네. 저희 의회에 이제 설명 자료를 주시고 할 때는 지금 2025년 4월 준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타절 준공 검사가 이제 11월 말이면 다 끝나고 12월에 발주를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꼭 이제 지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연되는 부분을 꼭 이 사유를 물어보면은 행정 절차 지연, 뭐 보상, 뭐 이런 문제를 꼭 들고 나오세요. 근데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업무를 장기간 해오셨으면 쌓인 노하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그 대상자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소요기간 산출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뭐라면은 의원들이 뭐 질타나 의회에서 이제 싫은 소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실현 불가능한 기관들을 다 제시해줘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시간 지나면은 그 지연돼서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의원님.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럼 저희들도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구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시게 되면은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서 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545쪽이고요. 하천 및 수하천 정비 일반 운영비 중에서 예. 사업 계획 보시면 이제 공공운영비 올려주셨어요. 예. 예, 이 공공운영비가 24년에 본 예산에 7천만 원으로 해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하셨던 거, 예, 이거에 대한 공공운영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그때 당시로 목달천에 이제 설치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시는 걸로 이제 그때 설명 들었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설치하신 거죠? 목달천에. 예, 맞습니다. 네네. 한번 요번에 같은 경우 이제 집중호우랑 이제 좀 불규칙했었잖아요. 네. 설치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떤 역할을 좀 했고 도움이 좀 되었나요? 뭐 이렇게 유용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당연히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수위라든지 유속, 네. 유량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계측해서 또 분석하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건데 네. 이제 또 요번에 막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해서 공무원분들도 막 당직도 서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도움을 더 받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이렇게 혹시- 확충을 해야 네. 되지 않나는 생각도 이렇게 확충이요? 어떤 거에 대한 시스템을 확충이요? 당연히 아니, 시스템을 이제- 이제 당연히 하천마다 더 이제 늘리긴 해야 하는데 네. 그럼 한번 전부터 분명히 거기를 결정하실 때는 전에 어떤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네. 설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월에 23년도 시스템 구축한 지자체 중에서 몇 곳이 국가 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그대로 설치한 곳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에 맞춰서 3월에 행안부에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장비들은 국가 인증 자료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성능 확인 자료를 필수로 받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안 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기준에 맞는 국가기능기관의 성능 확인 받으셨나요?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예, 답변 예. 드려도 될까요? 아니 받았냐고 확실히. 동훈 씨. 응? 그 성능 아마 그 3월 달에 그걸 담당한 직원이 이제 시로 가다 보니 지금 확인이 좀 안 돼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그럼 인수 했어요? 확인을 했다고 우리 직원들의 실무진에서 성능 확인하신 거예요? 네. 국가인증기관에서. 네. 그러고 나서 제출하셨어요? 행안부에? 아, 그럼 네. 그 자료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지 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도 해야 하고 네. 또 지금 이렇게 물론 인수인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설치한 뒤에 유지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설치 관리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업 개요 보면 시설 장비 유지의 시스템 관리 및 장비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통 그러고 나서 옆에 비고라는 인터넷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나 전기요금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하자보수 기간 따로 없나요? 이 시스템은? 있죠. 그럼 이런 수리비는 아주 소모품 외에는 수리비가 따로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전기세하고는 다르죠. 전기세는 당연히 이제 나가야 네.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리비라고 하셨잖아요. 전기 이게 이제- 수리비는 전기세는 아니잖아요. 예, 뭐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 이제 전 상황에서 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이런 그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은 이제 새롭게 이게 개발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돌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그거를 때문에, 위해서 예. 이제 수리를 네. 하고 네.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이나 전기요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운영비신 건지 아니면 아예 품목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재에는 수리비까지 장비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저희 충분히 이 비용 들어서 설치하고 하자보수 기간 때 저희가 요구하고 더 좋게끔 변화시켜야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도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지불을 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건지 아니면 수리비라는 항목은 아닌데 그냥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업체에 우리가 청구를 해서 그렇죠.
저희 예산에 투입을 놨는데요. 뭐 이렇게 도발적인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누가 모르는 누가 그거를 훼손을 했다든지 그렇게 훼손할 정도로. 아니 혹시라도 이제 네, 네. 그런 좀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자부수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요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에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철저하게 유지 관리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의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산출 내역에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도할과에 있다가 건축가로 넘어온 거죠? 네네. 이 경관위원회가 이제 24년도에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예, 이 지금 경관조례를 보게 되면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둔다라고만 돼 있지. 근데 이제 올해 22명으로 이렇게 늘려 놓으셨어요. 네, 22명 3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뭐 인원수라든가 이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조례에 이게 22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스물두 명이 다 이제 심의하는 건 아닌데요. 예. 우선 그렇게 22명을 풀 인력으로 이렇게 잡고요. 22명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사유가 있으세요? 다른 위원회 보면은 15명이나 20명 이내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2명까지 이렇게 풀로 잡으셨어요. 제가 잠시 확인하고 좀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5명 이상 뭐 30명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한 10 내지 15명 정도를 참석을 시키는데요. 우선 이렇게 산출 근거에는 저희들이 그냥 풀로 22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을 이분들 다 시키고 있어요. 위촉하셨어요? 네. 22명? 2024년도에 16명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위촉식을 가지셨어요? 언제 위촉?
새로 정비한 게 언제? 4월? 몇 월 달에? 예, 전부 다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그 좀 연이 많은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은 우한숙 위원장님이신데요.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오한숙 의원이에요? 맞잖아. 위원장님 돼 있는데. 이게 국장님 한번 그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지금 경관조례에 따라서 이 경관위원회 이제 제 18조의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조례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법 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경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자료 제출 요구권, 위촉 해제권, 그 다음에 회의 공개, 그 다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요렇게만 돼 있지 구성이라든가 당연직 의원, 그 다음에 외부 의원, 어떤 분들을 이 경관위원회에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면은 네. 네.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네.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 정리된 거에 맞춰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 위원회 구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타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기는 좀 그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관 사업 추진협의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이 추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 협의체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실제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네. 상위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좀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조례에 담긴 했는데요. 네. 아직은 그 협의체의 꼭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못 느끼고 있어서 아직은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조례 정비를 하실 때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예. 좀 하실 필요가 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협의체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연임 규정이라든가 또 협의체 운영 선출 규정도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그 설명자료 41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보전 지출 일반 예치금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 네, 위원님. 청사 건립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7억 정도가 지금 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회계과에서 이별관 관련돼서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 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100억을 지금 이제 기금에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기금을 그렇게 소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청사 건립 기금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협의를 하셨어요? 저쪽 자치행정국 쪽에서 이제 예, 별관 증축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예. 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이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로서는 이제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공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회를 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26년도에나 이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기금을 투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이제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기금이 2026년 기금이 일몰되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이거는 또 연장을 이제 뭐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물론 뭐 연장은 하시겠죠? 네. 연장은 하시는데 기금이 처음 조성할 당시에 들어간 이후로 기금이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이 건축과에서 이 부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이별관 부분하고 본관 건물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발생되는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네. 또 저희 중구에 부족한 그 인프라 시설들 네. 를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은 이 추진은 이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감독 또 공사 감독은 네. 예, 저희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 부서에서 물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돼서 이제 추진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 건축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회의도 거쳐서 조금 제대로 바로 잡아서 부서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추진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을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그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설계 감독, 공사 감독은 전문직인 건축직이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이 시라든지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조언을 해주고 그때부터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관 부서는 명확하게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청사 건립 기금도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사를 건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구에서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청사 건립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한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저희 중구 청사뿐만 아니라 네. 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이 건립에 대한 기금을 좀 적립을 해서 그런 좀씩 개선을 해 나가서 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한 기금인데 네. 이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여기 와 있는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각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올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후 통보식으로 받으시고 관리 기금에 대한 적립이라든가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상황.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네. 2025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 적립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좀 한번 볼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은 73페이지예요. 네, 의원님. 예. 이제 일반 이제 공공 이제 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에 뭐 오리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예, 태평 2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예, 대흥동도 있고 중촌동도 있고 문창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태평동, 태평 2동이죠. 태평 예. 2동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태평동 354단지 4의 22번지 1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장소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 1호는 지금 그 조합 측과 상의를 해서 이 이론이 나왔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태평이동이 굉장히 좀 협소하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그 일원의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이렇게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아 있는 정도. 계획상으로 이렇게 네, 잡아놓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여기 지금 중촌동 일원 또 문창동 일원 이게 좀 볼게요. 네, 원래 이 중기는 본 예산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이 책자를 보면은 2025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중촌동 같은 경우 30억 2,100만 원 이렇게 총 합계가 돼 있고 예, 2025년도 예산이 49억 4,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계획이죠. 예. 이게 뭐 대충 규모만 뭐 그럴듯하게 맞으면 된다. 본 예산과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란 말이죠. 예,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올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확실치가 않아요. 계획이지 이거는. 네, 계획이지. 그래서 좀 계획이라도 우리 중장기 재정 운영의 기본 틀이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좀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중기 지방 말 그대로요. 사전적 의미대로 이제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당연히 의원님께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기지방 계획이라도 좀 현실성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투입할 계획이 있는 건지 조금 파악을 해서 또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동에 이제 해당하는 주민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또 본 이제 의원에게 아니 중천동 우리 동사무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 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중기지방 이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은 계획이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네. 올해가 다 가는데 올해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네. 좀 더 앞으로는 이 투자 계획에 좀 현실성 있게 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12페이지요. 사업 명세서는 560쪽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네, 의원님. 예. 찾으셨나요? 예.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1억씩 해서 2억 예산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보시다시피 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을 혹시 25년도에는 어디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셨던 곳이 있으세요?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건 언제 열리나? 저희들이 이제 범죄 예방 선도 사업은요, 네네.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예, 10에서 이제 매칭을 해서 아니. 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그 중부경찰서하고 예. 협의를 해서 범죄 우려가 높은 데는 이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지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런 협의를 해서 이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10이랑 해서 매칭이 돼서 이제 금액이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그 금액에 맞는 곳을 중부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선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럼 보통 이제 25년 초에 네네. 예, 중부서하고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좀 아쉽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반을 축소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든 이렇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시 재정 여건이 또 그렇다고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맞춰서 이제 선정을 하시기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할 것 같은데 네. 23년도에 보니까 중구 보문산로 일원 하셨고요.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 일원 이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실 때 보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지역일 거고 좀 네. 이제 우려했던 지역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정비하시고 나니까 좀 범죄율이라든지 신고 건수라든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예,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깨진 유리창 이러나 그럴까요?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그럼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데이터 확보하고 계세요? 전하고 비교 데이터. 예, 데이터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설치할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분석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부분에 또 설치하는 것마다 또 종류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네. 게 더 이제 이런 우범지대에 더 필요하고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네. 지금 또 이렇게 예산도 줄은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이제 집중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경찰서하고 연계하니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중구 쪽에서는 네. 예, 그런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네. 올해라도 이제 예. 새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이렇게 구상을 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합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하시고 나면 또 그걸 알아야 또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이런 유지 관리 면에서 지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유지 보수 하시고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설치한 후에. 저희들이 현재는 분기별로 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접 이제 가셔서 혹시 네. 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네, 네. 아니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건축가에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범죄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뭐 여성 친화 도시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도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네.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에서는 이제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분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다른 타부서에서 설치한 곳은 조금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이제 조명팀에서 여러 가지 보안 등 같은 정비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것도 이사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꼭 이 명목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연결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만큼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을 건축가의 도움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예.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의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장 지난 11월에 저희들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 안전 진단에 대한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네. 이제 현지 조사 제도 폐지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적용이 예, 6월 4일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6월 4일로 시행되는 네. 걸로.
근데 이제 지금 그 예산 자료에 보면은 21페이지에 그 현지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영향은 당연히 받는데요. 네. 그 전에 어떤 혹시 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때문에 이제 편성했지만 세워두신 예, 거고. 나중에 예. 시행이 되면 예산은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뭐 주민들과의 이제 정보 제공이라든가 뭐 교육, 뭐 공청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이 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조금 저희들 자체로도 그 보도 자료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이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동향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기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시행이 1년 정도 늦춰서 시행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같이 되나요? 같이 되잖아요. 예, 의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 온라인 투표는 네. 12월에 12월에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대로 네. 요게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구민들이나 이제 조합 관련돼서는 좀 네. 정확히 정보 전달이 되고 또 이 실과에서도 그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에서 568쪽 좀 볼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이것이 오히려 이제 4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네요. 예. 예, 뭐 50%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 내용은 주민 화합, 또 뭐 자원봉사, 체험 학습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제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있으면은 우리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10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다 네. 전액 10이죠. 예. 예. 이제 이 공동체 활성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꽃밭이라든지 단지 내에서요, 또 먹거리 장터 이제 그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죠. 저도 이제 입대위 회장을 이제 했으니까 예. 이제 여기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2024년도는 이렇게 좀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두 군데 어디였지? 24년도에 예, 선화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예. 또 중촌동 프로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두 군데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예. 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좀 해주시나요? 선화동은 단지 내 꽃밭 조성이었고요. 조성이었고. 예. 프로지오 아파트는 먹거리 장터 또 플리마켓 등 주민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지금 이렇게 50%씩이나 이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전반적인 그 재정 여건의 악화로 예.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업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50%씩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런 행사는 이제 입대에서도 이제 주관을 하고, 그러죠. 네. 또 장터는 이제 장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좀 있고,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삭감이 된 거 보니까 이제 시가 굉장히 재정이 이제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8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 중구로. 잠깐만 이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주로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사업 예. 찾으셨죠? 네. 예, 지금 볼 때는 층간소음 예방 관련해서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원하는 맞습니다. 사업으로.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뭐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금액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이나 24년에 이제 조금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 좀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부분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경찰서나 이쪽으로 하겠지만 아까 건축과도 연계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좀 민원을 접수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예. 소소한 민원들은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아주 크게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큰 갈등은 없으셨었지만 이제 민원은 네.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 예, 이거에 대한 조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요. 그 시에서 향후에 그 세부적인 사업 대상 지원 방법 등은 현재 강구 중에 있어서 연초에 시달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처럼 이렇게 공모해서 이거를 채택되는 공동주택에 이제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공동주택 사업처럼? 보통 층간소음은 거의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200만 원인데 그냥 공동주택이 이 수많은 공동주택에다가 중구 안내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공동주택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활성화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분야별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층간소음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공고를 올리셔서 채택된 곳에 이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신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궁극적으로 들여다 보면요. 어떤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떤 문화, 이렇게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트를 필요하면 매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슬리퍼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제 가닥을 잡는 것은요, 어떤 그런 강의, 교육,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우리가 수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런 강사비 같은 그런 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안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 뭐 잘 이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이제 부서가 따로 뭐 안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한다는 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 개개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뭐 입주자 대표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그분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전달한다는 거는 거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든요, 본 의원은. 오히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 한계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애석한 거죠. 저희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좀 묘연하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하고 200만 원에 관련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그래서 시에서요. 이렇게 뭔가 하실 계획은 전혀 지금 구상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분기별 그 교육할 때 계속해서 이 문제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다라는 것을 조금 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원 사업 금액을 한번 5개구 살펴봤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5개구가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달라요. 네, 이제 동구나 중구, 대덕구는 200만 원이고 서구나 유성구는 7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실적 배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실적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실행한 그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실적에 맞게 배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뭔 실적이냐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가 실적이 없었다는 뜻이야? 네, 저희들이 실적이 좀 부족해서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점은 공무원분들 마음이야 다 채우고 싶으시긴 하셨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23년, 24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이제 받았다가 또 신청을 포기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발빠르게 조금 움직이셨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 금액을 지원받는 데서 예,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미흡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집행에 저조하다고 네, 24년, 의원님들이 24년 여러 다 번 또 나누니까. 질타하신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독려는 하는데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설치하면 이제 굉장히 조금 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또 않더라고요. 여러 계속 얘기는 하는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23년 결산 자료 심의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 시설 지원 관련해서 24년 실적이 없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고 또 노후 공용 시설로 지원을 받는 네. 사업에 또 같이 중복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에다가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가 오고 나서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좀 불합리하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을 했는데 그 시에서 과가 틀리지.
이게 시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외벽도색은 경관과, 뭐는 주택 정책과, 또 뭐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과의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존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권유는 했지만 이렇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지금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기에 맞는 또 대처 방법도 한번 저희 구 차원에서 찾아보심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야 또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충이 될 것 같아서 합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뭐 시만 바라보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2년, 23년, 24년 거를 받아봤는데 지금 그 지원된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지원된 금액보단 집행액이 적을 수는 있어요. 사업을 이제 미추진했으니까. 근데 네. 더 금액이 더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급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네. 한번 살피셔가지고 네. 자료 좀 혹시 수정해야 네.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네. 예, 사업의 진행이 없도록 예,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지금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네. 이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사업 이 예산 내시 내려올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없으셨어요? 아니 뭐 개략적으로는 시의 예,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수립해서 내려준다 이렇게. 공동주택법 개정돼서 예. 25년부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된 거 아시죠? 500세대 이상은 예. 그 입주자 회의에서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로 해서 법 개정이 된 거 그 시행에 따른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해서 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임무가 이제 뭐 층간소음 신고 접수하면은 측정 조사도 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 소음 예방 캠페인, 법적 자문, 그다음에 시설 개선, 권고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이 초기 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게 그 지자체들은 또 별도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민간이 이 위원회 의무화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무화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위원회 설치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성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그 방향성하고 좀 안 맞는 답변이 좀 몇 개 나온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이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로 설치할 그 200만 원은 이거 관련해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설치 의무 설치되는 그 세대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캠페인들 계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이제 초기 사업비를 이렇게 약하게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 오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 문제가 좀 다뤄져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자체 역할도. 네, 뭐 맞습니다. 정부 차원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지자체 네. 차원의 역할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역할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차후에라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은 좀 네. 이게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는 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양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파트 단지 내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이 생겼거든요. 입주자 대표에서 의무화를 해서 스스로 교육시키고 그런 뭐 예의 범절에도 좀 속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한 이제 사례라든가 네. 뭐 어디 심한 데는 인형극 같은 것도 해요. 이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네. 이 층간소음위원회가 주민들 모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사례 공유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 같은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이 기본 예산의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네. 이제 추후에 구비를 세우시서라도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